둥근 탁자 풍월서 단계 해볼까요? 어디까지 봤지? 직접 했었고. 여기서부터 저번에 잠시 원뿔 모양에 대해서 뭐 한 거 있었지? 얘도 전개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전개도 어떻게 됐었지? 아, 부채꼴? 똑같이 이렇게 뜯어지는. 그렇지. 자, 여기는 이제 원뿔 구성 요소 모선이란 게 나오네. 옆면, 원뿔의 옆면, 꼭지점, 원뿔의 모선. 꼭지점. 이 모선은 실제로는 선분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옆선 있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생겨 이 옆선. 그 옆선에 생기는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해요. 옆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둘레의 선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선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보통은 이쪽 길이나 이런 걸 보통 주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려고 대충 그려놓는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어. 옆면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위치에 한 선, 꼭지점에서 밑면에 원주 있지? 원주의 한 면을 직선으로 쭉 이어놓은 그런 것들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꼭지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 아, 선분이라고 해놨네. 잘못해서 그냥 선 잃어버리면 곡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직선을 말하는 거. 선분. 그 선분이라고 한 이유는 이 직선의 일부가 되는 요 선분 길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해놓은 거고. 그 다음 높이, 뭐 이걸 역시 저번처럼 눕혀 놓든 어떻게 만들어 놓든 잘못하면 이걸 옆면에 빨강이 파랑이 나왔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해놨다. 그럼 이런 상태로 그림이 있어도 높이를 여기서 지면에서부터 잡는 게 아니라 밑면의 중심 꼭지점을 이은 그렇지. 90도 되는 꼭지점. 이 선분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직. 뭐 얘들은 그냥 이렇게 보여줬네. 자, 역시 회전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린 거. 역시 돌리면 축에 수직하게 자른 단면은 무조건 원이 되는 거지. 그치. 한 바퀴 돌리니까. 원기둥 원뿔 비교. 위에서 본 모양이 원이고 옆면이 구분면입니다. 원기둥과 원뿔의 차이.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다, 맞지? 꼭지점이 없다. 원기둥. 원기둥은 꼭지점이 없는 밑면이 대신 두 개인 거지. 그래서 뭐 일반적인 표현들은 이렇게 해놨는데 차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역시 계산을 하거나 하지 않는 상태로 모선의 길이, 모선이 어느 위치를 얘기하는지 이런 식으로 정의에 대한 질문을 했지. 얘는 이렇게 돌리면 모양을 여기다가 그려볼까? 예. 입체 형태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돌리니까 일단 여기가
조금 더 뾰족해졌는데. 어쨌든 선은 항상 미술 그거 할 때 있지만 한 번에 쭉 긋는 연습을 해야 돼. 여러 번 하는 거. 아니 이게 안테가 아닌가? 약간 이거는 살짝 아래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이렇게 되고 이쪽이 될 수 있지. 살짝 위에서 쳐다보면 그럼 여기도 이렇게 끄어버리면 되겠네. 그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되겠지.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선 같은 거 항상 약간 이렇게 긋거나 하지 않게 그냥 쭉 끝선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긋는 게 좋죠. 요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면 뭐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선을 쭉 긋는. 나중에 미술하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해. 이런 것들 있네. 위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본 모양. 앞에서 보면 얘는 세모구나. 이거 한번 여기다 그려볼까? 각각? 장을 넘길까? 위에서 본 모양은 얘는 그거는 그냥 말로만 해도 되겠다. 동그랗고 원이고 원. 윗면의 모양도 같은 상태인데 앞에서 본 모양. 앞이라는 건 여기서 본 거야. 밑면에 평행한 상태의 시선을 주고서 본 걸 말하는 거지. 그치. 윗면이 얼굴이 되고. 그러면 앞에서 본 모양은 그려봐. 삼각형?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겠지. 요거는 여기. 삐뚤어져 있지 않은 상태는 이등변 삼각형. 얘는 오각분이구나 이게. 음. 얘도 똑같을 것 같은데. 뿌리니까. 근데 얘는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전체적인 걸 보라고 하지만 실제 자세하게 그려야 되는 상황은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줘야 돼. 근데 이런 걸 그려보는 공간 도형을 그리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 고등학교 때까지.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기하라는 과목을 다루면서도 도형을 그리면 학생들이 그려볼 기회조차 없어. 그냥 보고 뭔가를 하다가 자기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사실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잘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연습을 시키지도 않고 스스로도 안 하면서 타고난 능력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지, 또 그걸로 인해서 차이가 생긴다, 이런 걸로 억울해하고 막 이렇게 보통 돼. 시선을 그 부분에 주고서 연결선을 선택. 얘가 지금 보면 여기가 제일 앞에서 보면 바깥쪽일 거잖아. 맞지? 이쪽에서 보면. 그러면 그 점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어진 건 삼각형이 이렇게 올라왔겠지. 그리고 옆면은 평행하게 시선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올 거야. 근데 앞에 선 두 개가 있잖아, 맞지? 이거는 얘를 이렇게 옆으로 와 있겠지.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런 상태로 있죠. 저것도 그냥 선은 그래서 이런 상태로 그려질 거라는. 그럼 뒤에 중간 뭐 이런 거 점점점 해주면 아무래도 좋겠다, 맞지? 그래서 수시로 그림을 그려보고 얘를 돌렸을 때 거꾸로 이 꼭지점을 세워놓으면 어떨까? 입체 도형을 그린다면 어떨까?
얘를 그대로 앞면에서 선이 2개 나오게 그린다든지 이러면 여기 위에 둘, 셋 이런 상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윗면이 그치. 살짝 보이게 하면 그런 거라든지 옆으로 받침을 놔두고 이렇게 눕혀놨으면 어떻게 될까? 옆으로 예를 들어 밑면이 보이게끔 그린다면 이 상태의 삼각형이 아래쪽에 지금 딱 일단 놓일 거란 말이야. 옆면 하나가 바닥에 되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거의 기준으로 전체보다 어쩌면 부분적인 걸 보고 전체를 이어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밑면이 있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오각이 있을 거잖아. 그 있어야 되는 걸 보고 점들을 연결시켜서 선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선택하기 쉽겠지. 맞지? 밑면이 어쨌든 오각형이니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나 이런 그림 같은 걸 그려볼 기회가 그려봐 라고 잘 안 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 선생님들은 나중에 3차원 순위 무슨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그릴 때 그 상황에 대한 걸 처음에 어떤 상태로 자기의 공간 지각력이든 자기의 어떤 뭐 두뇌 능력이든 뭐랄까 아니면 연습에 의해서든 처음 시작점과 중간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 그 공부를 잘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잘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전달할 때 내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고 또 실제로 손을 올려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하면 그 상황 결과에 대한 표현을 보여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상황에서 전달이 끝나버릴 때가 많아. 자기가 전달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고. 근데 전달자는 분명히 학생이 잘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지금 어떤 연습이 필요하고 근데 그런 게 있고 없고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해서 자기의 노력이나 뭐 자기가 가진 능력이든 어쨌든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 또 그런 과정으로 인해 지금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를 의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대부분은 개인 능력에 맡겨지듯이 돼. 공부 방법에는 이렇게 전달돼서 또 훈련을 하는 과정을 확인하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힘든 거야. 그리고 뭐랄까 연습할 기회가 없는 상태로 쭉 흘러가. 그러면 학년이 조금씩 높아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있었어야 될 초등학교 때 있었어야 될 또 중학교 때 있었어야 될 어떤 훈련들이 좀 뭐랄까 미루듯이 벌써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 전달해야 되는 상황들을 전달하면 그 후 그 나머지 과정은 미리 너가 했어야지. 같은 상황들이 많아. 근데 거의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그때 시기에 나중에 고등학교 때 필요한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는 뭔가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돼. 없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초등학교 때 네가 잘했어야지 중학교 때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못 보고 전달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뭐에서 생기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 이수는 계속 다음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아빠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도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내용들이 간단한 거 잠깐 보면 그만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상태로 이어질지 또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어떤 상태로 이해를 하면서 내용들을 볼지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더 시간을 쓰지 않았지. 그게 잘 돼 있어야 나중에 생각하기가 쉬워. 자 이번에는 9도
고3 때까지 기하 단어를 배우거나 하면은 계속 나와. 원도 끝까지 나오거든. 근데 그 도형의 특징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 원의 방정식 같은 걸 배워서 식에 의해서 표현하는 걸 배워. 그 다음 기하 이런 과목을 배우면 구에 의한 표현도 식에 의해서. 지금은 특징에 대한 표현을 배우지만 나중에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할 수 있는 식과 그래프, 그림 이런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구는 전개도 같은 걸 그리거나 이럴 일은 없어. 자, 구, 공 같은 형태 모양을 말하는 거지. 구의 중심. 얘들은 어느 형태로든 잘라내면 다 원이 나오겠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때 공간 도형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울 때 책에 내용이 별로 없거든. 그러면 그 없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물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전달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그 적은 내용을 어떻게 입체 도형에 대한 문제를 해석을 할까? 이에 대한 관계성은 별로 전달이 안 돼.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3차원의 형태들을 다루면 실제로 우리가 이 3차원을 똑같이 그리면서 이해를 하거나 이러지 않거든. 2차원으로 그려. 단면인 원에 의해서, 단면인 어떤 모양에 의해서 그 단면 2차원에 대한 표현으로 뭔가 진행을 시킬 수 있게 배워, 나중에. 근데 3차원이 딱 나오면 이걸 단면인 2차원으로 해서 내가 배운 뭔가 조금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이걸 풀어내야 돼 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3차원에 대한 표현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안 해봤고 그림도 안 그려봤으니까 생각하기 어려운 거지. 지금도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어려운 표현들이나 이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단면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그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시켜야 돼. 그게 더 쉬운 거긴 한데 그 쉬운 방법으로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잘 선택을 못해. 구하면 원과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역시 회전체 똑같아. 반원을 그대로 돌려놨더니 구가 된 거지. 비교한 거, 뭐 비슷한 표현들이야, 그냥. 뭐 특별히 없지? 이름, 이거는 계속 유사하겠어요. 그냥 구의 중심. 이건 구의 반지름. 구에 나는 많이 쓰는구나. 그 말을 사실 써야 되는지, 이 자체가 정인지도 아빠도 별로 특별히 딱 정의해서 들어보질 못해서, 아마 들었는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중심, 반지름 해도 별로 상관없어. 이 표현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무엇에 라는 표현들이 아마 필요하다면 그냥 구의 중심, 구의 반지름이라고 쓰는 게 아마 나을 것 같아. 회전을 시켰을 때 자, 구의 지름, 반지름 같은 것들은 구의 가장 긴 단면이 생기는 표현,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는 면, 그 중심을 지나는 단면인 원의 지름, 반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긴 거. 얘들 여기서도 바깥 테두리 선이 있지. 원이었다면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원주에 해당하는 그쪽 임의의 점까지 거리가 돼 있지. 직선, 선분거리, 길이. 그게 지금 반지름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항상 중심을 지나며 라는 거지. 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는 다양하지 않고 특징 정도만 보게 돼 있고 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
민면. 이렇게 어떤 원기둥이 어떤지 뭐 이런 정의에 대한 표현을 묻는 거. 연면. 연면 한 개라고 해야 되는 건가? 연면은 없는 게 하나. 아니지. 그치.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할 거고. 구는 아까 연면 이런 게 없었지. 구는 연면이 연면 자체가 표기가 안 돼 있네. 구에 그 성명서에도 연면이 없긴 한데 딱히 안 묻을 건가 보네. 없는 거가 맞을 것 같긴 해. 구 이유를 써보세요. 이유는? 민면이 합동이지 않아서. 민면 두 민면이라 개가 해야 되나 이거? 위아래가 평행하고. 평행하고 합동이지 않아. 그렇지. 합동은 같은 합동인가 이게? 아니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크기가 다르지. 그러네. 그 다음에 원이 아니야. 아 이게 정원 이런 거 안 하는구나. 정원이라는 대신에 그런 표현도 그냥 원이 좋네. 원이구나. 그 원과 기울어져 있는 걸 타원. 그렇지, 타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원기둥을 뭐야 이것도 다 썼어. 단면을 자르잖아. 그러면 봐. 얘가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있는 걸 이 상태가 지름이잖아 지금. 근데 이렇게 자르잖아. 어떤 상태로든지 이렇게 옆면을 지나친 밑면까지 잘라버리면 이렇게 있으면 요 면이 약간 기울여서 입술해볼게. 잘리고 요쪽 선에 샜다. 그럼 선은 점들을 이어서 선을 만들게 돼. 그런데 이거는 공면이잖아. 이렇게 테두려 이렇게 굽어서 생길 거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옆면에 이렇게 자른 단면들 있잖아. 그거는 어떻게 될까? 타원. 위에서 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보다 요 가로 길이는 더 길잖아. 그럼 옆에서 보이는 면의 이 지름은 똑같겠지. 여기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이쪽 편에 옆면 그거로 이어져 있는 건 같으니까 이 길이가 같단 말이야. 그치. 요 길이가 더 기니까 이렇게 타원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그래서 비교를 한다든지 생각을 하려 하면 전체를 가지고 뭉뚱그려 하면 우리가 생각의 시작점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도 선택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생각을 하려면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무 위치나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지만 위치를 선택을 하면서 그 차이가 어떨까를 부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나가봐야 생각을 할 수 있어. 문제를 볼 때도 그냥 이 글을 읽고 있거나 그냥 전체가 어떤 표현이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건 아닐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 부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 문구 같은 것들을 위주로 확인해서 내가 배운 것과 연관시키는 거야. 그래야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얘는 타원 형태야. 원기둥의 면을 평행하지 않은 상태로 잘라낸 거지. 자, 역시 앞에 뭔가 문제 풀고 계산할 때보다 도형에서는 특별히 많은 유형을 질문하진 않는 것 같다, 맞지? 근데 여기도 원주율이 나올 때가 있네. 밑면이 원 모양이니까. 자, 그래서 얘들은 이 밑면이 원 모양이다 보니까 이 원의 둘레에 해당하는 거 감싸고 있을 이 길이 있지? 옆면의 가로 길이 같은 것들의 연관성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둬야 되는 내용이겠지. 주된 내용. 얘도 봐. 요 모양이 다르다, 맞지? 이제 나왔던 거랑 똑같이 나왔네. 얘는 감쌀 수도 없어. 그렇지. 밑을 기준으로 이게 혹시나 이거와 같다면
감싸지겠는데 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감싸고 나면 동그라미가 그냥 따로 이렇게 있는 거지. 붙어서. 이걸 붙이려고 이렇게 하면은 기울어지겠지. 원뿔 대 같은 형태로. 근데 그렇게 되면 옆면의 모양이나 이게 이렇게 또 안 될 거잖아. 역시 합동은 크기도 같은 것이. 모양과 크기 같은 게 다 같은 거. 모양 같은데 크기가 다르면 닮은. 그렇지. 자, 역시 여기도 보면 전개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민우가 그릴 전개도에서 옆면의 세로를 5cm로 할 때 옆면의 가로는, 그러니까 전개도를 하면 이거 있지? 펼쳐놓은 요거. 역시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를 했던 이거에 대한 질문이지. 이거에 대한 길이는 뭐로부터 얻는다? 원주. 밑면의 원주, 원의 둘레로부터. 역시 건널비 이런 게 나오고 부피 같은 게 나오면 뭘 질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 너무나 신기해. 고3 때도, 아니 고등부 때도 가끔 뭘 하다 보면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의식해서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한참 구하다 보면 부피를 구해버리거나, 여기서 비교를 하면, 또는 건널비를 구하거나, 건널비를 질문하는데 부피를 그냥 구해버리거나, 또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멈춰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 그리고 무조건 항상 질문의 마지막 질문이 뭔지, 내가 해야 되는 거,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정확히 파악을 하고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 끝까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게 연습인 거야. 습관을 들이고, 사소하게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연습이고 공부 내용이거든. 한두 동작이나 한두 생각이라는 것들이 이미지만 잘못 잡혀도 실수는 일어나. 근데 그 습관이라든지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수정하지 않으면 계속 실수가 일어나는데 그걸 나중엔 실수라고 못해. 아예 예견된 결과야. 자기 습관에 의해서.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의식을 해줘야 돼. 건널비 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유사한 표현들을 그대로 왔네. 이 길이는 뭐라고? 모선. 요거는 높이. 그렇지. 밑면에 지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입체로 그리면서 지금 말하는 거 모선에 대해서,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가 같은 선분을, 기역 니은과 길이가 같은 선분은, 기역 디귿. 그렇지. 이걸 다 선을 따라 이어놓은 모선인 거야. 기역 리을. 그러니까 모선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맞는 말이야. 수는 정해져 있.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 생각하는 거, 사실은 전달자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에, 그리고 자기가 겪은 경험이나 문제를 풀고 해오면서 알던,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아는 게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되게 적은 경우가 많아. 기본 공식을 전달하고 기본적인 것만 전달하면 다 전달했지, 그 다음은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 정도는 응용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주면 그 전달 받은 사람은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거잖아. 근데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중에 제일 이제 수행자들이 어려운 게 전달받지 못한 거, 또는 응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것들 중에 그 연관성에 대한 걸 의식할 수 없었던 거,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 이런 게 나오면 그 생각할 시간을 조금 더 갖고 하는 연습이 돼 있는 애들은 천천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은 좀 뭐랄까, 뭐야 이게 갑자기 이게 어디서 나온 질문이지, 이게 뭐였지. 그래서 그 연관성조차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연관됐을 거라는 당연한 그런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게 되게 곤란하거든. 근데 그게 부족함이냐라고 느끼면 아닌 것 같아. 아빠 생각엔 그러한 많은 전달이 되지 않아도 생각을 이어보거나 또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다, 일단 그걸 바탕으로 생각해야지 라는 이 어쩌면은 자신감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는,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 칭찬을 받고 대단한 거지, 전달된 거 외에 나머지를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사람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당연할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예상하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에 대한 뭐랄까, 그런 걸 의식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고등부쯤 되잖아. 그럼 학생이 부족하다고 느껴. 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수학적인 두뇌 능력이 떨어지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지. 그 열심이라는 거에 제일 핵심은 어쩌면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안 했을 수도 있거든. 그게 전달받았는데 안 한 거면 학생이 잘못일 거고. 그런데 전달을 하는 와중에 대부분 뭐 학교에서 좀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예를 들 때 기본적인 거, 기본 문제만 보고 나머지 숙제로 어려운 문제들이 다 나간다든지 해서 본인이 해야 될 역량이 커져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핵심을 맞추는 게 되게 힘들어. 뭐에 초점 맞춰서 생각할까, 출제자 의도가 어떨까, 한번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잘하길 바라면 되게 힘든 일인 거잖아, 그치? 그 경험할 때까지 얘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쌓인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 학생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 지금 이건 너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걸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가 공부니까 문제를 푸는 것도 공부고, 실제 최종 시험을 치기 전까지의 모든 문제를 푸는 과정조차도 공부고 배우고 누적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해야 될 일처럼 생각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또 공부적인 면에서는 더 당연한 일이 될 거야, 이렇게 다독이거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잘못해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 얘도 봐, 모선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했는데 앞에서 봤던 이미지, 이것도 되게 크거든. 대부분 학생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림에 그려지는 거 있잖아. 어디 갔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 이렇게 그어진 것만 모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게 이미지로 탁 머릿속에 남아. 그게 잘못됐나? 안 그래. 이렇게 전달했잖아. 그러니까 난 열심히 그걸 봤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조금 바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공부할 때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이 이미지를 봤기 때문에 난 이걸 모선이라고 생각했어. 설명에도 보니까 원뿔을 꼭지점과 밑면의 원의 둘레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면 왜 어떻게 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설명이나 다른 예시가 없어.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많이 해주고 앞으로 어떤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 나올 거야,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그러할 수 있으니까 이미지 같은 거 처음에 잘 잡는 게 좋아, 이런 말들도 되게 필요하단 말이지. 왜냐하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 전달되는 그게 전체 내용이라는 의식을 받게 되니까 10개를 전달하면 10개를 다, 1개만 전달하면 1개가 다인 것처럼 느끼게 돼. 학생 잘못이 아니잖아, 그건 맞지? 그래서 저런 이미지 때문에 예시라도 한번 이렇게 탁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옆선에 이렇게 선이 나왔다 했을 때 그게 모선?
왜 앞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의식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예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의식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으면 당연히 혼란이 올 수 있어. 처음에 알던 것조차도 갑자기 뭐였지?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 심할 때는. 이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결과를, 문제 풀이는 결과를 얻는 과정이 아니고 여전히 공부하는 과정. 그러다 최종 문제가 나왔을 때나 뒤에 보면 또 단원 평가 뭐 따로 있잖아, 맞지? 또는 학교 같으면 시험을 치는 그 순간이 일단 그때 상태만은 결과를 얻는 과정이지. 그때 내가 어떻게 했구나를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또 시험을 준비할 때는 그때의 시험은 공부 과정으로 또 이용이 돼야 되겠지. 그렇게 인식을 하는, 한 번쯤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자, 모선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어떨까? 무수히 많다는 게 무한하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런 말이야. 이걸 다 채워서 쫙 하면은 결국 정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수히 많다, 무한하다라는 건 숫자를 1, 2, 3, 4 쭉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단이 있잖아. 우리 옛날에 뭐 있었는데, 맞지? 뭐 우리나라 수 단위 같은 거를 이렇게 한번 세본 적 있었는데, 맞지? 근데 어쨌든 그런 수단이 조 단위 이상을 넘어가는 상황들을 선택하지 못하면 무수히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해. 그래서 이 선을 막 그으면 되지 않을까? 선을 그어서 면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 시선에서 정말 두꺼운 매직펜으로 이렇게 뭐야, 한 4칸 하니까 되네, 4개 선만 그으면 되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더 얇은 선을 그어서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많은 선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그 숫자가 딱 몇 개 이렇게 선택되는 유한계가 아니면 무수히 많다,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말을. 면을 모아서 부피를 만든다. 그때 그 부피를 형성하는 면이 몇 개? 안 그래, 무수히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모선의 수는 무수히 많습니다가 맞나 보네. 그럴 수 있는, 이걸 다 모선이라고 합니다. 면에 따라 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뭐 6, 8, 10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가 6이고 8인데 예를 들어 여기 11 같은 걸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할까? 이거 뭐 공식 같은 게 있나? 그렇지, 잘 예상을 했어. 이 직각삼각형 있지? 피타고라스 들어봤지? 그렇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중에 직각삼각형에 대한 게 있어. 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길이와 같은 거지. 36 맞네. 더하기 64는 100 이렇게 되네. 요 규칙에 맞게끔 삼각형이 돼 있어. 그것도 물론 시작점을 삼각형이라는 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특징을 잡으면서 해서 그 시작점을 우리가 아는 표현에서 맞췄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나 이게 다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수학을 배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기하다. 다 계속 맞는 표현으로 이 출제자들이 내줄 거거든. 이게 익숙하면 나중에 그 삼각형에 대한 특징 같은 거 잡을 때 익숙한 숫자들이 나온다.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숫자들. 이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얼마나 됐어? 시간? 그래도 한 40분 넘어 했나 보다, 맞지? 그런가? 자,
그 다음도 보면은 자, 정의에 해당하는 표현들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 표현을 그대로 물었지 많이 다르지 않은 상태들이야. 질문의 형태는 입체 도형만 나오면 봐봐. 이런 거 모르겠는데 얘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들 이런 구의 입체 도형만 동글동글한 것만 되게 이런 빛 같은 느낌을 넣었어. 이건 또 아니던데. 그 원과 다르게 입체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해놨네. 이거를 다시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 주말에 숙제를 방학까지 한 주 남아 안 돼. 오늘 이거 들어갔어. 일단 들어갔어. 한 주 만에 하나? 아닌가? 남은 2주도 쓰나?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치. 사실 교과서가 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해야 되는 게 없어. 일단 2장 정도에서 여기까지만 할까? 과제는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고 그걸 조금 되뇌는 연습들을 해줘야 돼. 나중에 그 내용이 많아질 거거든. 그럼 복습 시간이 늘어나고 더 많은 시간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데 써줘야 돼. 아는 표현에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 그 문제를 두뇌 능력에 의해서 푼다 보다 시간이 정해진 시험은 좀 더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간에 전체적인 정리를 해놓고 그거와 유사한 표현들은 빠른 시간 내에 풀고 나머지 생각을 요구하는 표현에 시간을 더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을 정리하고 기억을 되뇌는 표현에 시간을 좀 쓰고 그 다음 문제 좀 풀고 나머지는 다시 월요일 하고에서 보면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할까?